사실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으로 면책되지가 않거든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세무조사를 처음에 받을 때 정말로 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제 친구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세무조사가 정확히 뭐고 왜 나오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는 원래 이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국가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아니면은 뭐 세금 더 추가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납세자한테 질문도 하고 장부 같은 거 제출도 요구하기도 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활동을 통틀어서 세무조사라고 하거든요. 보통 세무조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이유가 있고 요건이 되면은 이제 나오는 건데 정기조사가 있고 비정기조사가 있거든요.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 정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무작위로 추출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금 신고가 성실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 조사 대상자로 선정돼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러한 경우는 어떤 이제 중대한 혐의가 있어서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도 세무공무원이 물어보는 거에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그렇게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비정기 조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아예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원이 갑자기 좀 안 좋게 뛰쳐나가서 탈세 제보를 한다든지 명백한 혐의점이 이제 구세청에 입수가 되면 그 명백한 탈루 혐의를 가지고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언제든지 조사를 하는 것을 비정기 조사라고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나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정기 세무조사는 사전에 통지를 해주고 비정기 세무조사는 그냥 시에 들이닥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가 되거든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편으로 날아와요. 등기로 올 수도 있고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렇게 사전 통지 없이 무통보로 갑자기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박스 들고 와가지고 그냥 서류 다 쓸어 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 박스를 막 이렇게 들고 오는 것 같지는 않고 보통 USB 하나 들고 와서 대표나 회계 담당자의 하드디스크를 포렌식으로 떠가죠. 장부도 이렇게 박스에 담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밀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져가겠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전 통지 받고 나서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죠?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납세자 부분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이제 회사 이름으로 돼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조사 대상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사 대상이 세목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법인세면 법인세 아니면 상속세면 상속세, 증여세면 증여세 이렇게 세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목 부분만 조사하겠다라는 의미이고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전체 뭐 모든 사업연도나 생애 전체적인 거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좀 특정을 지어서 한정해서 뭐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의 뭐 사업연도들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과세 대상 기간이 찍혀서 나오거든요. 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칸에 보시면은 조사 기간이 있어요. 조사 기간은 이 조사 대상 과세 기간하고는 별개로 그 구세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한 달 내지 2달 장기로 잡고 나오는데 조사할 때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 좀 넉넉하게 잡고 오고요. 조사 대상 기간이 좀 되게 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사전 통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나와 있으면은 바로 세무대리인께 좀 전달을 하셔가지고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보통 몇 년치를 세무조사할까요? 뭐 2년, 3년? 보통 똑같지는 않지만 한 2년 정도? 왜냐면 이제 과세 기간이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1년으로 딱 끊지는 않고 한 2년 정도, 길면은 5년 이때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럼 궁금한 게 세무조사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님. 네. 이제 대응을 할 때 직접 대응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세무대리인을 이제 선임해서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그 납세자가 평소에 인식하고 있는 그 관념과 세무서에서 바라보고 세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정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 있고 또 세무조사 공무원하고 얘기하다가 대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무조사 대리인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먼저 조세 전문가들 불러서 뭘 잘못했는지, 뭐가 걸린 만한지 좀 가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자료를 일단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갖고 계신 회계 자료나 세금 신고 자료들 좀 확인을 하고 회계 담당자와 대표와 인터뷰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걸린다. 우리가 그때 이 공장을 샀는데 이게 뭐 문제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현을 하고 뭐 조사 대응 전략을 어느 부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커버를 하고 어느 부분 어떻게 해서 막고 이래서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은 2022년, 2023년인데 2021년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2021년도가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조사 범위 확대되지 않도록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상 세액도 뭐 가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해서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는 이 전략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조사가 개시되고 세무서가 갖고 있는 자료들과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이 이제 여기서 불일치해서 조사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거든요. 그런 불일치되는 부분을 쟁점이라고 하죠. 그럼 쟁점이 정리가 됩니다. 이쪽은 이번에 뭐 저 때 비해서 좀 부인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비용을 좀 과하게 좀 이렇게 산입하셨는데 급여 나간 게 다 특수관계자다. 그럼 이 실제 일한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쟁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고 이거는 뭐 속된 말로 빼박이니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가산세 포함해서 이 정도 감내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무조사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일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조사 공무원이 이거 달라, 장부 달라, 뭐 달라고 하는데 그걸 기피하거나 도망을 가시거나 그 제대로 응하지 않으시면은 조사 대상이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결국 이제 납세자 스스로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조사 대상 공무원과 그 요구하는 그 자료 협조들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세무조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세금은 파산이나 회생으로 면책되지가 않거든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두고두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좀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계시고 요즘은 또 고액 체납자로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좀 활발하게 좀 적극적으로 이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수시로 집을 덮쳐서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생계에도 지장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처음에 받을 때 정말로 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는 어떤 걸 챙겨야 될까요? 세무조사가 이제 종결되면은 세무조사가 종결됐다는 이 결과 통지서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 통지서를 보면은 내가 이제 세무조사를 받은 조사 내용이 뭐가 되고 어떤 세목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부과받았는지 그 이유와 근거 그리고 가산세 금액이 얼마인지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시고 이거를 불보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거기에 종결을 시켜서 세금 납부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세무조사는 사실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도 언론에 모 연예인께서 이제 세무조사를 받으셨는데 무탈하게 잘 끝났다고 하는데 몇백억 대 어떤 이제 부동산을 산다든지 갑자기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매출이 올랐는데 세금 비용 처리를 많이 하시고 덜 냈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세무조사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면은 평소 이제 세무 기장 대리하시는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조사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시고 사업하시다가 이 부분 찝찝한데? 이 부분 불안한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세무진단 실사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평소에 내가 계좌나 자금, 자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조언을 좀 구하실 필요가 있겠죠. 결론은 정기적으로 세무를 점검하고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가급적이면 이제 사업상 뭐 부득이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세무 대리인께도 투명하게 잘 공개를 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대처를 평소에 미리미리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보통 세무조사가 나오면 세금이 추징되는 게 일반적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국세청도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조사 요원들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늘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나갔을 때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업체는 조사를 나갔을 때 실적이 되겠다. 이런 게 아무래도 반영이 되겠죠. 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조사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낼 수가 있다는 거를 좀 가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 세수가 펑크 나면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보이는데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일리가 없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국세청도 정부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창궐하고 사업하기도 힘든데 갑자기 조사를 막 들어가면 국민들 원망이 하늘을 찌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조사도 좀 이제 가급적 지양을 하고 고강도 세무조사 그런 건 좀 자제를 하는 편이고, 뭐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좋고 이러면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매년 통계치로 잡히는 부분인데 국세청도 어느 정도는 그 한계를 좀 두고 있어요. 조사 건수를. 그래서 매년 총 1,400건씩 세무조사를 한다고 이번에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년 1,400건의 세무조사 건수면 생각보다 적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법인이 얼마나 많고 사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1,400건 중에는 또 이미 이제 탈세 혐의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기 세무조사로 이렇게 들이닥치는 경우들이 있고, 또 2024년도에 중점 세무조사 대상으로 표방한 거는 주가 조작이나 경제 관련 사범들, 그리고 대기업이나 대규모 자산가들, 지능형의 역외 탈세 이런 채들을 주로 이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가급적 이제 세무조사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내가 언제 나올지 걱정하실 필요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모든 조사나 수사가 마찬가지지만 생물과 같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없고, 본인이 당면한 그런 이슈나 쟁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이거를 세무사를 찾아가야 될지,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뭐 대형 로펌을 찾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서가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형사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뭐 좀 대단히 무시무시한 그런 범칙 조사 뭐 이런 형사 처벌이 이제 예상되는 그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게 세무사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상 가서 취조하듯이 신문 조서도 작성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데 도움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그래도 이제 조세 쪽으로 좀 이해도가 높으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가는 게 지극히 타당하죠. 그래서 세무조사 대응은 상황 파악을 적시에 잘 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고, 피한다고 이게 절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최대한 정면으로 이제 돌파하시고 일을 해결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당면하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런 내부적인 갈등은 잠시 덮어두고 조사를 먼저 대응해서 세금을 이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